자, 하웨이의 이제 CFO가 멍한조가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다. 다른 게 아니라 체포예요. 일단 빡세지 않습니까? 그냥 뭐 조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웨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체포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는 이제 보석을 허가하겠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프론트에 지금까지 붙들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시장이 뭔가 싸하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절대 놓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어떻게든 멱살을 흔들겠구나 하는 이제 우려감이 커지면서 그리고 하웨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제 뭐 IT 쪽이고 뭐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이제 중국 폰은 이제 애국의 마음으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아이폰 쓸 때 뭐 갤럭시가 전화가 안 돼서 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네 애플이 좋아서 쓴다 뭐 이런지 몰라도 그래서 기술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만 가도 이제 뭐 스마트폰 굳이 뭐 삼성 애플 거만 써야 돼 중국도 충분히 좋은데 이 얘기를 나오게 하는 장본인 중에 한 업체입니다. 세계 스마트폰에서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라고 하면 LG는 이제 기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LG가 몇 등이냐 물으면 더 어덜수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LG를 드디어 포기했어요. 전화가 끊겨가지고 저희 대표님도 이제 애플은 낯설고 삼성은 마음에 안 들어서 LG 폰으로 갈아타셨다가 안 들린다 소리를 하루에 30번씩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도 그런데 그래서 LG전자는 빨리 폰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3위 업체라는 건 삼성 애플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삼성 애플 다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웨이라는 회사가 이 비슷한 그림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IT 업계가 미국한테 이제 크게 한번 한 방 먹었던 기억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GT 있었죠. GT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풀어주는 바람에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겨우 살아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조금 실망을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하웨이라는 업체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스마트폰 3인데 재밌는 건 이제 5G 있지 않습니까? 5G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5G가 지금 우리나라는 상용화 서비스가 신호가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전에 뭐 LT 같은 경우도 뭐 광화문, 광남에서 되다가 좀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빨리 될 것 같아요. 빨리 될 것 같은데 이게 5G라는 거는 LTE라는 거는 3G에서 속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 근데 5G는 그럼 LTE보다 좀 더 빠른 거라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빠른 정도가 너무 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지고 거기에 네트워킹 장비들이 지금 하웨이가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물론 훔친 것도 많지만 훔친 걸 토대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업체다 보니 중국이 뭐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뭐 걸기를 해가지고 도전할 때 미국이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실제 이제 하웨이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건 어딜 가나 다 들을 수 있는 진단이죠. 저도 뭐 동의합니다.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5G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이 뭐 어떤 걸 의심받냐면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이제 스파이 칩을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낸다는 거잖아요. 백도어 칩을 깔아가지고. 그러면 폰 하나하나에 하는 것보다 그 폰들이 접속하는 네트워킹 서버에다가 스파이를 심으면 다 그 받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5G가 뭐가 문제냐면 휴대폰은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 5G가 되면 자율주행이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 정도가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들이 움직일 때 우리 정비소 가면 OBD 리더기라고 있어요. 뭐 꽂으면 이게 뭐 그래프 나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아요. 차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서로 이 차들이 어디로 갈 건지 서로 알고 출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 그 트래픽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얘들이 갈 거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의 싫어 나는 나 혼자 갈래 이런 거 없잖아요. 자율주행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선형수학에 따라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소위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거의 스마트폰을 든 사람이 자율운전 차량에 앉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성되는 개인정보가 27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폰으로 하는 건 내가 검색하는 거, 보는 거, 관심 있는 거지만 물리 정보까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것들이 돼서 5G에서 만약에 이것들이 빼면 이제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사실 이런 걸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웨든이 이렇게 폭로를 했더니 뭐 러시아로 망명 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니까 살려줄 수 없겠지. 자기가 해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 건지를. 그래서 이제 때려야 되는데 이게 뭐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막아야 되고 아니면 그냥 하청업체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정보에 접근을 못하게 한다던가 핵심 기술은 자기들끼리 들어가야 될 건데 그건 미국의 생각이고 중국은 그러면 그걸 뻔히 알고 굴기를 준비했는데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협상의 문제긴 한데요. 일단 화웨이라는 회사는 GT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샤오미 뭐 이런 회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왜 화웨이인가? 왜 화웨이? GT 때는 회사 자체를 잡았어요. 그죠? GT가 이제 미국에 납품하는 걸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잡은 게 아니라 GT 법인을 때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웨이가 물론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동맹국의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GT하고 좀 양상이 다르죠.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을 체포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삼국에서. 우리로 치면 뭐 이재용이 뭐 일본 갔다가 어디 잡힌 거죠. 대만에 놀러 갔는데 중국이 잡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물론 보석으로 풀려나가겠지만 이게 뭔가를 보여준 거였고 재밌는 게 체포됐을 때 뭐 하고 있었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밥 먹고 있었어요. 체포 당시에. 그리고 다음 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보 라인하고 중국 정보 라인이 그걸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죠.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한다. 둘이 알고 만났다. 만났을 땐 몰랐다더라도 만나고 나서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이제 뭐 한번 밥 먹을 때 이제 잠깐 이제 살에 걸리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 그 예전에도 한번 그 플로리다 와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밥 먹을 때도 잠깐 나갔다 와가 전화 받는 밥 먹고 있는데 전화 받고 왔더니 앉아가지고 금방 뭐 시리아에 폭격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시진핑이 15초 동안 말을 못했던 기억. 그래서 15초 동안 를 하다가 통역관한테 다시 물어봤잖아요. 쟤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통역관이 벌벌 떨면서 폭격을 했답니다. 근데 모압이라고 해서 재래식 폭탄 중에서는 최고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그게 터지면 반경 2km 안에 산소가 없어가지고 다 질식사예요. 개미까지 다 죽어요. 뭐 어디 숨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폭탄을 가지고 한번 때리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제 15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고 다시 폭격을 했다니까 또 15초 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런 그 나라한테는 한 방 먹여야지 하하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가지고 이제 무한저우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트럼프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국도 알지 않았을까. 물론 보도는 치열합니다. 트럼프도 몰랐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트럼프가 몰랐고 나중에 들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거 어디서 MB 때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이명박은 안 했는데 뭐 문제가 터지면 이명박이 그걸 알고 실무자의 실수를 대노했다. 뭐 이런 거 뭐 많이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불같이 화를 냈다. 막. 처음엔 그랬는데 갑자기 볼턴이 나와가지고 말이 되냐.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모르겠니? 라고 해서 그때 미국 주가가 박살난 거예요. 알고 했구나. 라는 게 더 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화웨이는 왜 GT하고 다르게 때릴까? 왜? 다른 회사기 때문입니다. 일단 화웨이는 우리로 치면 우리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중국의 자산이고 얼마나 귀하냐면 상장도 안 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가. GT는 상장사거든요. 상장을 왜 안 할까요? 기업 공개를 하기 싫은 거지. 공개하면 주주들이 이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주들이 알아서 해먹어야 된다. 우리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상장하지 말자. 상장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모든 역량이 이 회사에 집중돼야 돼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특수 목적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창립자는 인민해방군 장교였고 뭐 그런 거.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국영에서 하는데 해방군 장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일단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분 구조가 이게 좀 애매해요. 왜?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일단 CEO는 있습니다. CEO는 이제 중국 하면 이제 그 기업가 정신으로 자주 나오는 양반이 이제 첫 번째 마윈, 알리바바 마윈 나오고 샤오미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이제 몽환저우에 지금 체포됐던 그분의 아버지, 이 양반인데 런청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분을 14%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14% 소유하고 있고 현재 CEO를 이제 88년부터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일단은 나머지 지분은 어디 있냐는 거지. 14%는 이 양반이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86은 어디 갔나요? 그 86이 어떤 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한 10명쯤 된다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핵심들이 다 이건 거죠. 왜 그럴까? 돈도 돈이겠지만 화웨이의 목표는 뭐다고요? 세계 정보망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정보 접근성도 중요한 거잖아. 이 지분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제 의심이에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걸 알겠죠. 얘들의 꿈이 뭔지. 그러면 여기서 짱구로 굴려야 됩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의 민간 기업을 어쨌든 비상장이지만 민간 기업이잖아요. 국영 기업은 아니지.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돈을 벌어가지고 보조금 없이 또 견딜 수 있는 큰 회사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쉽지 않은 문제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미국 이거 화웨이 가만 놔두면 이거 호랑이 새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지면 좋을까 이걸? 꼭 이렇게 보면 꼭 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얘가 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게다가 지금 미국이 5G에 못 따라와요. 지금 삼성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목표로 25%를 장악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이제 삼성도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에요.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대망인 거지 네트워킹 쪽으로는 얘네들은 그걸 미리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가 엄청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술을 훔쳐 와가지고 그걸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폰을 얘네들 얼마나 급하게 만들냐면 P10 시리즈 이런 거 있거든요. 화웨이는 P 시리즈잖아요. P9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런 폰이 없습니다. 이게 같은 폰이면 스펙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메모리가 부족한 거야. 얘네들이 다 뺏겼는데 삼성에서 물건을 제대로 안 주니까 뭐하러 주겠어? 뭐가 이쁘다고, 그죠? 그래서 메모리를 좀 재고는 주고 최신은 좀 덜 준 거야. 근데 메모리가 느리니까 폰 자체가 느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확보해가지고 출시를 하려니 너무 느려. 아니면 물건이 너무 작아. 그래서 중국다운 발상을 합니다. 복불복.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폰인데 성능 차가 3배가 나요. 근데 뜯기 전에는 몰라. 뜯어도 몰라.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돌려봐야 알아요. 그래서 중국 인터넷에 벤치마크 돌려가지고 막 울고 이런 애들 저는 걸렸습니다. 낚였습니다. 이런 거. 그 속도 차이가 하나는 2000Hz 한 800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재고 뭐 있는데 뭐 필요하면 가져가시든가 해가지고 그 옛날 걸 갖고 와가지고 최신 폰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페라리인데 길이 오프로드라 달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공식 스펙 홈페이지에는 이제 최고 좋은 걸로 적어놨지. 뭐 어디 뭐 잘 긁어보면 복불복입니다 있었을지도 모르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폰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는 근데 뭐 삼성에 있는 기술자들 뭐 연봉 8배로 주고 데리고 오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폰들이 갑자기 확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지금 나온 폰에는 카메라가 5개 달려 있어요. 한 번씩 보면 무슨 문어도 아니고 징그러.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은 이제 듀얼 카메라 기본이잖아요. 이제 뭐 인물 사진 해가지고 하나는 선명하고 뒷배경을 찍어가지고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애플도 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 선명도를 높이려면 흑백으로 찍으면 또 선회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흑백만 찍는 카메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3개, 뒤에 5개야. 카메라가 8개, 렌즈 구멍이 8개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와서 카메라는 그래서 렌즈도 심지어 라이카랑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폰에서는 그냥 방리담회로 나섭니다. 근데 이것도 서당계 3년이 풍을 없는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폰이 이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 폰이 이제 갤럭시에 비해서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차라리 LG가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메인보드만 좀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LG는 참 계획입니다. 폰을 포기하면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고 이걸 계속하자니 돈은 안 남고 이런 좀 고뇌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저는 LG 폰만 21대 썼습니다. 21대. LG 기사들이 한 번씩 제가 가가지고 이력을 보면 깜놀합니다. 개발하시는 분이냐고. 예, 같이 개발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전화가 안 끊길까? 뭐 그런 거 있는데 인터넷은 잘 모르는데 이제 전화가 하도 끊어져가지고 특히 LG 폰끼리 통화하면 미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동생이 LG 폰이고 저도 LG 폰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끊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잘라야지. 그래도 LG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번 돈 가지고 뭐 했냐면 다 5G 개발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는 샤오미 같은 게 유명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 화웨이 폰은 뭐 얼마 전에 BJ가 광고하기 전에는 뭐 화웨이에서 나온지도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오포, 비보 그리고 이제 화웨이였거든. 그리고 화웨이가 그나마 중국에서 먹히기 시작한 건 폰이 고장나면 그래도 우리는 뭐 LG 폰이든 삼성 폰이든 센터가 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AS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나 이런 데는 중국이 워낙 크니까 뭐 센터 가려면 이제 열차 끊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근데 화웨이가 크니까 이제 우리의 그냥 약간 이제 대기업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장악했는데 거기서 본 돈으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옛날부터 바지 사장이라는 의심을 많이 받았어.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진짜 핵심은 밖에 안 나오고 꼭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지 사장으로 있다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좋아. 뭐 바지 사장 해도 뭐 이런 큰 기업의 CEO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8년부터니까. 뭐 거의 한평생이기도 했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지분 14%가 어디 우습습니까? 이건희 지금 삼성전자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이건희가 14% 갖고 있었으면 이재용이 이렇게 난리를 안 쳤어도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이가 듭니다. 그 사이 나이를 먹었잖아.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바지 사장이었지만 바지 사장도 30년을 했고 거의 이제 회사가 내고 나갈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딸내미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이유가 늘 언론에 나오면 이제 자기 딸내미가 이제 지금 그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처음부터 뭐 상무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무 같은 사원 이런 거 있죠. 자기 아빠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내가 과자이고 얘가 대리라도 아빠가 누군지 아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사원부터 따박따박 와서 지금 현재 CFO까지 왔고 여차하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C레벨이잖아요. 앞에 C가 붙었잖아. 그쵸? 그리고 나이도 많아. 이렇게 던지고 나왔는데, 아, 나도 바지했는데 얘는 치마 화장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는 이제 그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아니 무슨 그 뭐 상속을 하냐 최고의 경영인한테 넘겨야지 얘기를 꾸준히 하다가 2014년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 이제 딸이 회사에 있으니까 다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넘겨줄 거 아니냐, 넘겨줄 거 아니냐. 특히 동양이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아니다. 무슨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넘겨주려고 갑자기 인사를 좀 빠르게 승진시키고 하면서 여차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또 시진핑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저기 제가 저희 딸내미 좀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이 재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국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긴 뭐 중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니까 비슷한 나라가 없지. 일단 당이 중심이고 그 밑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인민이고 인민 밑에 국민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당에서 일당 독재지만 그 계파들끼리는 돌고 돈다는 거죠. 뭐 태자당 무슨 당 뭐 상하이방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그 룰이 있었죠. 주석은 2번 해먹는데 5년씩 2번을 하는데 2번째 하게 되는 해에 다음에 누가 한지를 찍어놓고 그러면 중국은 정관예우가 없어요. 일단 중국은 중국이 인맥이 엄청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관시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하고 다른 관세예요. 우리는 후생적이지 않은 관시를 중시합니다. 일단 뭐 아예 학교라든지 졸업해버린 학교, 태어난 고향 뭐 이런 건데 중국은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인연이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 더 왜 너무 큰 나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와중에 학교는 있습니다. 칭화대, 북경대는 뭐 빼놓을 수가 나머지는 다 병풍이고 아무튼 그런데 그 안에서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좀 돌려먹습니다. 정관예우도 지금 어제 은퇴하잖아요. 우리는 대법관으로 은퇴해가지고 좀 놀다가 변호사 개업하면 이제 그냥 갑자기 모든 게 잘 풀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까지 대법관이었어도 은퇴하잖아요. 이제 대법관 아니 진짜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마인드가 줄을 대려면 현역이 돼야지 지나간 사람한테 왜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예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전관 예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보다 다음 차기 의장이 최고의 끝발이야. 예. 그러니까 5년 하고 2번째 5년 때 이미 5년 동안은 그냥 별 탈 없이 다음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지명을 하는 게 법으로는 뭐 아니지만 그게 관례였어요. 근데 그걸 처음 깬 양반이 시진핑이잖아. 그래서 이제 뭐 시황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엄청 의심을 하잖아요. 뭐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뭐 장쩌민이 있었고 뭐 이렇게 등쇼 편계가 있고 장쩌민이 있고 막 코진타오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서로 이제 풍차 돌리기를 한다고. 5년 동안 너희들이 해먹고 나머지 5년은 우리가 준비하다가 우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도는데 지금 시진핑은 일단은 어쩌다가 독특하게 투표 형식을 빌어가지고 약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기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니면 돕니다. 정말 그냥 실세들은 따로 있고 자기는 바지 사장으로 나와서 악수만 하던가 아니면 다쳐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하던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뭘 선택했어요? 다 없애고 시진핑파, 반시진파로 2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반시진파는 어떻게 됐어? 다 죽이고 있잖아요. 보시라이 이런 것들 보세요. 뭐 충칭시 뭐 이런데 하다못해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라이 라인이나 반시진핑계에서 했던 정책들은 다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공장이고 뭐고 건설 하다가도 다 스톱이야. 보시라이가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그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거든. 보시라이 한창 잘 나갈 때, 충칭 서기할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 양반이 이제 추진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개발했다가 이제 같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계속 십몇 년째 그냥 뼈대만 서 있거든요. 그래 같이 망하는 거지. 근데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왜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시진핑은 첫 번째 일기 때 뭐 했어요? 호랑이 잡기였죠. 호랑이 잡기. 그 호랑이가 뭐예요? 말은 뭐라고 했으면 반부패. 예. 왜 우리도 범죄와의 전쟁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깡패를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뭘 합니까? 자기 반대파를 숙청하잖아요. 막말로 중국 공산당 치고 뇌물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수영장이 한 100m짜리가 있는데 그걸 물을 빼가지고 뚜껑을 열었더니 다 돈이었다고. 실제 사건입니다, 그게. 그 도날드 덕의 현실판이죠. 그 게임에 돈에서 수영하는 거.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형 호랑이들 열어 날리고, 그중에 유명한 건 보시라이였고, 뭐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알아주는 사람들 다 날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은 시황제가 되든지 여기서 밀려나면 자기가 죽든지 둘 중 하나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시진핑이 미국하고 지금 협상 아닌 협상 뭐 이걸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지금까지도 다 소설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신춘문예인데 이 최근에 중국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재밌는 사건이 많이 터져요. 일단은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많았죠. 중국에서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접속이 막혔어요. 일부 성에서. 왜 막았을까요? 판빙빙 얘기가 네이버에 많이 올라오니까 중국이 네이버를 접속을 차단해 버린 거야. 그 판빙 한참 숨어 있었을 때, 그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한창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 네이버는 중국 애들도 잘 알고 조선족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하다 보니 이제 커트를 쳤어.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벌금은 1,400억을 그냥 우리 그 주차 딱지처럼 내버리고 끝났잖아요. 놀라운 게 21채를 팔아야 되는 돈이었는데 21채 다음날 팔렸잖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아파트 21채 다음날 팔리는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하나인 마윈이 갑자기 은퇴하죠. 갑자기 은퇴합니다. 왜? 물론 마윈이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 유명한 인터뷰에 다시 태어나면 알리바바 할 겁니까? 아니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바빠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석연치 않게 갑자기 은퇴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방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 그 동양생명 막 동양 사태 일어나고 망하고 했을 때 동양생명 인수하고 또 알리안츠 인수해가지고 2004년에 그 설립한 안방보험이 미친 듯이 성장합니다. 저게 중국에서 3위예요 지금. 근데 그 안방보험의 리더가 작년에 체포됐습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판빙빙하고 마오하고 안방보험의 그 양반은 등속편계 아니면 장점인계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시진핑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 한번 검색해 보면 작년 기사가 나옵니다. 그 안방보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름 적어놨는데 중국 사람 이름 외우기 힘들어가지고요. 어쨌든 안방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소설을 쓰냐면 일단 하웨이가 시진핑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10명 안에 시진핑계도 있는데 반 시진핑계도 있어요. 그리고 반 시진핑계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멍한저우입니다. 얘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우리 뭐 36개 주례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제 병법에 36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6개 주례랑인데 거기에 제 3개가 뭐냐면 차도살인이라고 있어요. 차도살인 이게 뭡니까? 청부살인 아니고 차도살인. 적을 이용해서 나의 적을 치는 거죠. 남의 칼을 빌어서 내 손에 피 안 붙이고 넘어가. 이거 뭐 물론 소설인데 자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웨이는 꽤 중요한 핵심 기업이라서 자기도 마음대로는 못했어요.
뭐 안방보험이나 판빙빙 뭐 마오 정도는 그냥 어떻게 했는데 이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걸기에 관련된 기업이라 그 예전부터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지분이 자기의 적보다 좀 작았던 거고 지금 자기 반대 세력이 몽환조우를 해가지고 지금 하웨이를 넘겨받으려고 하니 시진핑도 이거는 부담이었던 것이었을 거고 미국은 하웨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흘린 거 아닌가? 미국한테 흘린 거 아닌가? 얘 지금 일어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가는 거죠. 중국은 일어나고 원래 뭔가를 합니다. 왜? 중국이 아킬레스건이 석유잖아요. 근데 사우디나 이런 데는 미국 쪽이니까 이란하고 만나가지고 이란하고 아프간이 어떻게 샤바샤바 되면 중동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석유가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한테는 친해지면 안 되는 나라예요.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란하고 중국은 원래 거래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도 네트워킹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란이라고? 그럼 당연히 화해가 들어갔겠지. 이제 그걸 이제 흘린 거고.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어떻게든 합의라고 말하고 항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나는 이제 황제가 돼야 되는데 인민들이 보기에 트럼프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막 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럼 미국도 힘든 거지. 중국 같은 덩치가 죽자 살자고 눈 뒤집혀서 덤비면 미국도 힘든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은 폴라 잡을 때 그냥 한 큐에 됐고 다 쉬운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군사력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핵 우산안이 있었다고. 근데 얘는 자기 핵이 있잖아 심지어. 우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아서 그러지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중국이고 여러 가지로 또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만약에 트럼프나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쪼아도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진짜 파다포 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미국도 중국 없이 가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하고 거래를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의심하는 게 시진핑이 뭔가를 미국한테 들어줄 거니까 시진핑은 뭔가 들어줬는데 국내 여론이 안 좋아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 거기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올 세력들을 정적을 제거해 놓으면 일부 미국한테 중국에 걸기는 일부 후퇴하고 중국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자기 정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하위를 때리고 중국은 이제 그거를 그냥 빌미를 주고 그냥 의뢰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의심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이재용이 체포됐다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인권 탄압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중국이 인권 탄압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웃깁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인권을 생각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국영 언론들 있잖아요. 뭐 신화통신 이런 데 가면 거기가 조금 강성이니까 보통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 이 미친놈들이 뭐 합의를 해놓고는 우리의 기업가를 뭐 체포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캐나다를 욕을 합니다. 야 미국이 잡으란다고 네가 잡아주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왜? 미국이 파드를 한국에 꽂았더니 미국한테 지랄하지 않고 한국한테 지랄했던 딱 그 그림이죠. 그때잖아요. 한국 그게 아니었어요. 파드 하면 생각나는 게 웬 이제 중국 할아버지가 한국에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롯데마트에 와가지고 막 그 라이브를 한 거야.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롯데마트 같이 이제 한국 기업에 물건 팔아주고 있다. 그 계산하는 사람이 야 당신 그 갤럭시 보이잖아. 그랬더니 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던져서 깨고 막 했던 어쩔 수 없이 던졌다는 뭐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러고 보면 시진핑도 사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래일 수 있다. 그렇죠? 중국은 이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이런 적이 굉장히 많고
중국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태자장도 있고 뭐 상하이방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다음은 누구와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하웨이에서 이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미국이라는 큰 형님한테 이제 뭔가를 때리게끔 흘리고 자기는 적당히 화낸 척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의야무야 넘어가고 어떻게든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큰일 해주셨으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천연가스나 대두 같은 걸 엄청 수입을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수입을 하냐니까 우리 90일간 대화 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주는 거지라고 하면 말하기도 좋죠. 그렇게 되면 이거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웨이는 뭐 제가 볼 때는 악재 아니다. 악재 아니고 그냥 중국 내부 문제인데 미국을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맨날 나가는 나라라 가지고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라졌던 사람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이유가 너무 많고요. 대부분 권력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은 대부분 이제 등소 편계나 장점 인계. 그 예전에 얼마 전에 폭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장점 인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런 권력 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해 사건은 크게 우리한테는 크게 뭐 악재거나 무역 분쟁에 뭐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이거보다는 이면 합의일 수도 있다. 꼭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다 선수들끼리 눈빛 교환해가지고 한 거 아닐까. 이게 그리고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멍한저고 체포가 됐더라도 원래대로는 대하고 뭐고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90일이고 나발이고 없어. 너랑 나랑은 원수야. 판을 엎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본심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거고 협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문제, 공대 문제인데 미국이 약간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 1시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챕터가 끝나가지고 잠깐 5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